나흘째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가축 폐사가 잇따라 농가들이 축사 관리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석 달 앞두고 선수단이 묵을 호텔 인근에 폐기물이 방치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양만 4천 톤에 달합니다. 지역의 시급한 법안들이 법사위 심의에 발목이 잡힌 가운데 여야가 법사위 운영 개선에 합의하며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들이 학과를 직접 탐방하고 자세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입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나흘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볕더위에 가축들도 쓰러지고 있습니다. 농가마다 축사 관리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오늘 하루에만 가축 10만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혜인 기자입니다.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에 양계장은 찜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병아리들은 가쁜 숨을 내쉽니다. 더위를 이기지 못해 폐사한 병아리들도 널려 있습니다. 대형 선풍기와 분무시설까지 동원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대형 팬 돌리면 가동하면서 멀태양까지 돌리는데요. 그래도 온도가 쉽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안의 온도를 낮추고 있지만 현재 축사 안의 온도는 32도로 바깥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 양계장은 폭염으로 닭 1000여 마리를 잃었습니다. 한 마리 정도 되나. 지금 저희가 출하 날짜가 늦어가지고 다 출하가 됐어야 될 닭인데. 폭염으로 전북에선 오늘 하루에만 닭 9만 6천 마리를 비롯해 모두 10만 2천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집계된 가축 피해만 15만 9천여 마리에 이릅니다. 어제 군산에서는 40대 일용직 근로자가 이삿짐을 나르다 쓰러지는 등 사흘 동안 3명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전주시 평화동과 삼천동 일대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동 배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10분 만에 전기 공급은 재개됐지만 370여 가구의 주민들이 폭염 속에 큰 불편을 겪었으며 한 아파트에선 승강기가 멈춰 주민이 갇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무더위로 인해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변압기가 고장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변압기를 교체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때 선수단이 묵을 호텔 인근에 수천 톤의 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전국체전 전까지 치우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치울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국가산업단지의 한 공장 부지입니다. 폐전선 등 4천 톤에 이르는 폐기물이 방치돼 있습니다. 폐기물을 버린 업체는 이미 사업에서 서놓을 때 폐기물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폐기물 바로 옆에는 전국체전 때 다른 지역에서 오는 선수단이 묵을 호텔과 컨벤션 센터가 있습니다. 때문에 익산시는 땅 주인인 통상자원부에 전국체전이 열리는 10월 전까지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고 산업부는 지난 3월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라도 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장 부지에는 폐기물 더미가 채워지지 않은 채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당초 입장에서 물러나 업체와 소송 등을 이유로 서두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전국체전 전까지 폐기물이 치워질지 불투명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조금 얽혀 있는 부분도 있어갖고 확답을 저희가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목표로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는 이미 문을 연 데다 인근 호텔은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전국체전 개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산업자원부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의 시급한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 문턱에 걸려 5달째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권한을 넘어선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반대한 탓도 컸는데요. 여야가 법사위 운영 개선에 합의하면서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국내 탄소 섬유 산업을 선도하는 전라북도는
이를 뒷받침할 정부 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탄소산업진흥원입니다. 신설 근거를 담은 법안이 지난 2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지금껏 본회의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 한 명의 말 한마디에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흥미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 인력을 키울 연기금 전문대학원 신설 법안도 마찬가지로 법사위에서 5달째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들 2개 법안은 모두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사위에서 자구심사 같은 법사위 본래의 권한을 넘어 법안의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법사위 운영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전북에 시급한 이들 법안은 통과 여부와 시기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법사위 운영을 개선하기로 하면서 법안 처리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인식 때문에 했고 저는 앞으로 법사위가 과거처럼은 운영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야가 구두 합의에 그친 데다가 법사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다시 맡기로 하면서 법안 처리가 여전히 만만치 않을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민선 7기 단처장의 핵심 정책과 구상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부안군에선 공무원 비리가 끊이진 않았습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군정을 투명하게 추진해 깨끗한 부안을 만들고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부안에서는 줄포만 생태도로 공사 관련 비리로 부안군 비서실장과 공무원 2명이 사법 처리됐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에는 부안군 하수처리시설 공사 비리와 관련해 김호수 전 부안군수 등 4명이 기소됐습니다. 부안군의 새 수장이 된 권익현 부안군수는 청렴혁신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고 깨끗한 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고요.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부안 군민의 좀 자존심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안읍에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경제 통합센터를 설치하고 향토자원의 홍보와 마케팅을 위한 군 단위 마을 공동체 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가력 선착장을 확장하고 국가 어항으로 지정받아 어민 소득을 늘리고 복합 휴양타운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계획을 마련해서 우리 부안을 지속 가능한 그런 구로로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3년 세계 잼버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학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죠. 학과를 직접 탐방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입시 설명회가 전북대에서 열렸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대가 마련한 학과 탐방 입시 설명회. 90개가 넘는 학과별로 부스를 마련해 고등학생들을 맞았습니다. 학과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고등학생들의 여러 가지 궁금증을 대학생들이 꼼꼼하게 상담해 줍니다. 이과를 졸업하면 무슨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연구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공사, 수자원 공사, 농어촌 공사 이런 데 들어갔죠. 그런 공사에도 취직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꿈에 맞는 학과를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특히 취업률이 높은 학과에는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실제 학교 생활이나 배우는 거를 알고 싶은 건데 그걸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답변을 받으니까 훨씬 더 유익한 것 같아요. 대학생 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자기가 여기를 가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시험 공부만 하다 보니까 지치잖아요, 저희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학과 탐방 외에도 수시 모집에 필요한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모의 면접 같은 행사도 함께 열려 호응이 높았습니다. 처음에 진로에 대한 희망이 없었던 학생들도 오늘 여기에 와서 학과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보게 되었고 이 학과를 꼭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입시 설명회에는
도내외 80여 개 고등학교 10,000여 명의 학생들이 찾았습니다. 올해는 도내 4년제 대학교와 함께 충남대, 전남대 등 거점 국립대들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입시 설명회가 학생들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실력파 여성 가수로 손꼽히는 알리가 전주를 찾습니다.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의 모모미술관이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방학 특별전을 갖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독특한 목소리와 폭발적인 가창력이 돋보이는 실력파 가수 알리가 전주를 찾습니다. 알리는 재즈와 R&B, 발라드, 소울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하며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최고의 재즈 피아니스트로 꼽히는 민경인 밴드가 함께합니다. 원더우먼과 슈퍼맨, 인어공주 등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바뀐 캐릭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광고 전단지를 오리고 접어붙여 매스미디어가 만든 획일적인 미적 기준을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가족의 사랑을 그리는 토끼 작가 송지호의 전시회 감상과 가상현실 체험까지 가능한 특별전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작품도 관람하시고 또 포토존에서 사진도 많이 찍으면서 즐거운 추억을 함께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힘겹고 고통스럽게 엉켜있는 몸들 속에서 삶의 모순과 욕망, 희망이 엿보입니다. 작가는 다양한 색과 음영의 누드를 통해 삶에 대한 질문을 대중과 자신에게 던져봅니다. 한 번쯤 생각할 기회, 나의 삶 아니면 우리네 생활 아니면 나의 생각을 한 번쯤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착과 탈피에 대한 꿈을 주제로 한 이주리의 19번째 개인전은 오는 18일까지 이어집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민주평화당 당권 경쟁에 나선 정동영 의원은 강력한 지도력으로 당과 전북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 패배보다 국민들의 무관심이 진짜 위기라면서 자신이 당대표가 된다면 강한 리더십으로 진보적인 민생주의 노선을 펼쳐 당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되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내일 광주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을 할 예정이며 16일 기자회견을 예정한 유성엽 의원,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최경환 의원과 경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야생 진드기에 물려 숨진 환자가 또 나왔습니다. 전라북도는 야생 진드기에 물려 지난 8일부터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80대 여성이 오늘 오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에서는 올 들어 야생 진드기에 물려 8명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아 이 가운데 6명이 숨졌습니다. 대조기인 오늘부터 오는 16일까지 나흘 동안 해수면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보돼 해안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 기간에는 달과 지구가 매우 가까워지는 슈퍼문 현상으로 군산 해수면 높이는 최고 7m 61cm, 부완 위도는 7m 1c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평소보다 1m가량 높은 것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제8호 태풍 마리아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해수면의 높이가 예측보다 더 상승할 수 있다며 해안 지역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인사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 진안군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5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군수 변호인은 지방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진안군 보건소장의 보건의료직렬이 아닌 5급 행정직 공무원을 임명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기소됐지만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골프장 건설 인허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영선 전 진안군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전 군수는 군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4년 5월 진안의 골프장 건설을 허가해주는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받아 채무 등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물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해놓고 빌린 돈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나흘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불볕더위를 보였습니다. 전주, 익산, 완주, 임실, 순창, 정읍, 남원 7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나머지 7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무주 34.3도, 익산과 남원 33.8도, 전주 32.9도 등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였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낮 기온은 33도에서 35도의 분포로 오늘과 같은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폭염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온열 질환과 가축 피해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